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시니어 창업자 중에 보면요, 기업에서 충분한 경험 없이 사업을 성공시킨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계십니다. 사업적인 감각이나 판매 직관은 너무 뛰어난데요, 재무나 마케팅 기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 경영진이 매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배경과 사례인데, 특히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 그리고 채널 시간별 매출 현황표, 고객 유입과 이탈 파악을 위한 빈티지 리포트, 요약 정리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시니어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갑자기 큰 성공을 이룬 경영진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판매나 마케팅 실적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재무 및 경영 데이터 부분의 파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워낙에 일이 급성장하고요, 일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놓치고, 특히 그 중에 재무적인 기업 대기업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그럼 어떤 데이터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 데이터가 그럼 어떤 거고요? 뭐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매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장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세 가지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대기업, 외국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언어 조직의 활동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중요한지, 그리고 고객 수가 뭐 1,000만 이상 되는 그런 멤버십 부분도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요, 딱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 근데 그 관점이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익, 여기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비용을 제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까지 제하는 겁니다. 그걸 제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요, 마치 가계부처럼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기록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경영 현금 흐름표 하면은 멋진 이런 재무제표나 뭐 세무 보고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그 회사 안에 있는 회계부서나 혹시 그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외주에 아웃소싱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자가 실제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실제로 가계부처럼 구체적으로 젓가락 하나라도요, 그게 어떻게 돈이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파악하면 뭐가 좋냐면요, 추이를 한 달 정도만 쌓이게 되면 이상 징후가 보여요. 그리고 경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표에 보시면요, 일단은 일별로 해야 됩니다. 일별로 해야 되고요. 수입에 대한 모든 근거를 써야 되는데, 이 수입이라는 것도 어떤 항목으로 쓰기보다는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꽂히는지, 은행 통장잔고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현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숫자로 세밀하게 적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매장 경우에 돈이 이렇게 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관리도 소홀할 수 있고요. 급격히 커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잡아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용 부분에서는요, 본사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 다음에 채널별로 뭐 매장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특수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이런 게 잡히지 않는 부분은요, 기타로 해서라도 균등하게 분할해서 보여줘야 하는 이런 현금 흐름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매출 현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뭐 포스 데이터 잘 돼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현금 거래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영세할수록 이것을 인입하고 기록하고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출 현황표를 채널별로 시간대별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시간대, 판매가 뭐 중요한 타이밍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녁 시간대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요,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을 시간대를 정해야 되고요. 판매 채널을 굉장히 세분화해야 돼요. 온라인 매출인지, 매장 A인지, 매장 B인지, 특수 매장인지, 뭐 대인 B2G인지, B2B인지 이렇게 채널별로요, 고객별로 세분화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악이 어려운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재고라든지 본사에서 주문한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분배할 수 있죠.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객은 멤버십이나 CRM이, 그러니까 고객 관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더라도요, 매장 직원이나 현장의 감으로 충분히 인터뷰나 멤버십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며칠 이렇게 바라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오피서 책임자들은요, 그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객을 관찰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많이 지원을 받지만 그게 안 되는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의 조사로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매출 현황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매출 추이도 보고요, 이상 징후와 마케팅 활동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매출 현황표는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시간대별로 구분을 하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합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객의 유익과 유지, 즉 유치와 이탈 파악을 위한 빈티지 리포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어려운데요. 요새는 주로 빈티지 하면은 뭐 포도주를 생각하지만 이 가입 그 경과 기관에 따라서 그 얼마나 그 들어왔는지 그 이후의 경과에 따라서 보는 걸 빈티지 리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글로벌 대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 매일 시간대별로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채널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입 시기별 유익과 이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을 총괄했을 때 느낀 건데, 그 매일같이 저것만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오너랑 뭐 그 본사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저걸 소통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여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냐면요. 그 가입 연을 만약에 지금 2월이죠. 1월, 12월, 11월, 10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때 2월에 그 유치된 고객이 10만 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9만 명이었다면 그 1월에 9만 명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 달인, 그러니까 지금 2월이 되겠죠. 2월에 몇 명이 남았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신규 고객이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률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뭐 이런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면밀히 보다 보면요. 고객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고객이 어디서 이탈이 심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대비 튀는 때가 있으면 이게 왜 그렇지를 파악해서요. 우리가 그 그때에 우리가 그 이상 동향을 보고요.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어떤 시간대에 뭐 또 세분해서 보면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근데 실은 그 중소기업이나 그 고객의 가입 연도를 알 수 있는 영업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요,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인지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창업자와 경영진은 매우 바빠요. 그리고 돈과 고객이 흐르는 게 너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 잡히는 돈이나 현금 흐름은 부족한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같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기초 데이터를 매일같이 보고 경영진과 토론하고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는요. 어떤 것이 그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잡힐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획득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빅데이터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보시기에 엑셀처럼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빈티지 리포트 같은 거로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빅데이터 마케팅의 기반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구성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고객 멤버십을 총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구축을 뭐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그때 그 결과물을 얻는 것과 그때 그 시스템을 구축을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주면서 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놓을 수 있는 것,
물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획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빅데이터 마케팅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적인 거로 더 세밀한 걸 볼 수 있지만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갑자기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그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글로벌 대기업 경영진처럼요, 매일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매출 현황, 고객 동향 데이터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핵심은요, 결국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실제로 찍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매출을 발생하는 고객의 성향은 어떤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